살이라도 어릴 때 잘생겨진 게 좋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. 필러는 미성년자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. 초경은 솔직히 뼈 성장이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. 소경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예쁜 건 우리지 우리뷰티TV의 훈쌤 범쌤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가 이제 저번 화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해보았는데 어떻게 저번에 수능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. 그럼 재밌게 봐주셨길 바랍니다. 네, 저희가 이상한 거 뽑았는데 그거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주도록 하고요. 자, 오늘은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을 비롯한 어떻게 보면 이제 미성년자분들이잖아요. 그래서 미성년자분들이 이 성형수술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한 좀 답변을 준비를 해보았어요. 저희 이제 뒤에 하나씩 질문을 띄워서 답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수술 동의서 작성의 보호자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? 성인이면 가족 아니면 우아한가요?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. 이거 이제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법적으로는 이제 직계 가족분들 중에 이제 존속, 비속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존속이라 하면 미성년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부모님이죠. 그래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또 외조부모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이게 해당이 되긴 어렵겠지만 뭐 배우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분들이 일단 법적으로 범위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 미성년자분들 오시면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게 맞고요. 성인이 된 친구를 데리고 온다 이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. 근데 그 외에도 병원마다 조금 이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병원에 한번 확인 더 해보는 게 좋겠죠. 성형 상담도 부모님 동의하에 해야 하나요? 상담은 부모님을 동반하지 않고 미성년자만 받을 수 있나요? 이 질문 일단 제가 답을 드릴게요. 아까 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술 자체는 보호자가 계셔야 해요. 그래서 상담 자체는 부모님이랑 안 오셔도 되죠. 네네. 상담하는 건. 하지만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혹시 못 오실 경우에는 위임장을 쓰도록 저희 병원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. 이것도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. 그렇죠. 무조건 보호자분이 동행을 해야 하는 병원도 있을 것이고, 근데 결론적으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담부터 같이 오시는 게 가장 그렇죠. 그게 가장 좋다고 좋습니다. 봐야 되겠죠. 네. 미성년자 뼈 수술하는데도 눈에 해도 된다는데 맞나요? 네, 일단은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. 가능한데 이제 이 미성년자라는 게 나이대가 이 폭이 그렇게 좁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생분이 와서 수술할 수 있냐면은 그거는 할 수 없겠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굴의 성장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개인차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만 16세에서 한 17세 정도까지는 성장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아무리 빨라도 제가 볼 때는 정말 빨라도 중학교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이지 않나 싶고요. 뼈 수술은 이제 더 늦게 하는 게 맞고요. 네, 이제 눈 수술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그러면 다음 네 번째 질문 볼까요? 2차 성장이 끝나고 나면 윤곽 수술이나 코 수술 해도 되는 게 맞을까요? 일단 코 수술 위주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결론적으로는 이게 뼈막과 그리고 연골막을 박리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장이 멈추지 않은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이후에 남아있는 흉 조직이 코어 뼈와 연골막의 성장을 방해를 하게 돼요. 그래서 성장이 끝난 이후에 수술을 하는 게 맞게 되고 보통은 여러 논문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만 16세 정도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늦어서 만 17세 정도까지 뼈가 자란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을 하시는 게 좋죠. 그리고 질문에서 본 그 초경은 솔직히 뼈 성장이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. 소경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초경하는 나이도 워낙 다양하잖아요. 그렇죠. 어릴 때 절개하는 거 아니라던데 크고 또렷한 라인을 가지고 싶어서 절개로 쌍꺼풀 하고 싶다면 가능할까요?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어릴 때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뭐 수술을 하러 오셨다라고 하셨을 때 웬만하면 가능하면 매몰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그렇다고 절개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절개로 쌍꺼풀을 한다는 거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피부 덮임이 있어서 이제 그냥 쌍꺼풀을 잡았을 때 이제 그 쌍꺼풀을 가려버린다거나 또는 이제 이 지방 조직이 너무 많아서 이 저항성이 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매몰로 잡았을 때 잘 안 잡힐
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절개로 쌍꺼풀을 진행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절개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요. 다만 이제 가능한 매몰로 좀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방학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절개로 쌍꺼풀 한 거에 비하면 매몰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빠르게 자연스러워지고,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기존의 친구들을 다시 만날 때 훨씬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학생분들은 좀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. 질문 제가 받았을 때 의도가 솔직히 약간 좀 파악하기 좀 어려웠어요. 근데 군대 갔다 오 성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혹시 그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뭐 무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렇죠.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. 심지어 뭐 군대 가기 전에 코 수술을 원하셔서 해드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. 그리고 그 결과도 다 괜찮았고. 그래서 코 수술을 해서 충격적으로 코가 문제가 생길 정도면 원래 코도 문제가 될 거예요.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잘생겨진 게 좋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. 자, 미성년자 뿌띠 시술 가능한가요? 가능하다면 이것도 보호자 동의 혹은 보호자 동반에 가능한가요? 자, 요거는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필러는 미성년자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. 필러라는 것도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죠, 외부 물질이. 근데 그런 걸 다 우리가 그런 제품을 만들 때 임상 시험을 다 하는데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할 때 미성년자를 할 수가 없어요. 아 그렇죠. 그래서 필러는 미성년자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레이저나 보톡스는 사실 가능해요. 보톡스 같은 경우는 사실 치료적 목적으로 더 어릴 때부터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제 용량을 맞춰서. 다만 이제 레이저나 보톡스 시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호자분들이 당연히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동반하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.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릴 때 성형을 무조건 재수술 해야 할까요? 요거는 네. 재수술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릴 때 성형을 했을 때 아무래도 위에 대한 가치관이 성립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때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모양과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좀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는 모양이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아까 훈 원장님이 눈을 수술할 때 절개를 안 하는 이유도 그거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엔 자연스럽게 하고 약간 티가 많이 안 나게 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, 코 수술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약간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쓰는 재료라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양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상담이 있다면 재수술은 크게 안 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 인상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부분인데, 반대로 말하면 사실 인상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죠.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인상 변화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쌍꺼풀을 예를 들자면,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 눈에 어울리는, 그리고 이제 무리가 되지 않는, 해부학적으로도 그런 라인이 이제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그렇다고 이제 낮게 잡아서 막 속상해는 것도 원치는 않으실 거고요, 특히 여성분들 경우에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쌍꺼풀이랑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눈이 실제 커지진 않지만 눈동자가 더 드러나면서 눈이 커져 보이는 거죠. 네, 대부분은 더 좋은 쪽으로 인상변화가 생깁니다. 더 밝아지고 덜 피곤해 보이고 더 또렷해 보이는 인상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본인한테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수술을 한다는 가정하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인상이 싸나워지는 거는 저는 또 눈썹도 많이 연관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눈썹과 눈 사이의 공간이 더 좁아질 경우에는 좀 싸나워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죠. 앵그리버드처럼 이렇게 붙으면 이제 싸나워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싸나워질 수 있는데, 그런 눈을 가지고 상담을 오시면 권하지 않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만큼 상담이 좀 중요하고, 그래서 전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오히려 인상이 좋게 변화하려고 하는 거지 싸납게는 만들지 않죠, 저희. 일단 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이제 수능이 끝나고 어떤 성형술에 대한 고려를 하고 계시는 우리 미성년자분들을 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보았고요.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여기까지 예쁜 건 우리 집, 우리 뷰티TV의 훈쌤, 검쌤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